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통계를 봤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은퇴 연령이 50대 이후에도 계속 돈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장사에는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만 알아도 평생 돈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경험을 통해 깨달은 장사의 3대 핵심 스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성공적인 장사를 위해서는 몇 가지 더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 나도 언젠가는 내 가게를 하나 차려볼까? 그런데 망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직장이 안정적이니까. 오늘은 돈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직장은 안정적이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통계를 봤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은퇴 연령이 49.4세라고 합니다. 50살도 안 되어 직장에서 나와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저는 이 통계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직장 생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장사 스킬을 배우는 거죠. 부업으로 시작해서 장사 스킬도 배운다면 직장에서 잘려도 직장을 그만두어도 분명 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건 제가 겪어왔던 거고 지금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모두 겪었던 거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갑자기 장사요?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겁니다. 저도 직장에서 뼈를 묻을 정도로 일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는 평생 집 하나 사기 쉽지 않겠다. 거기다 만약 잘리면 와, 내 인생 끝이네. 그래서 큰맘 먹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노점 장사를 해왔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은 게 많아요. 장사에는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킬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생존 기술이라는 것들. 이것만 알아도 평생 돈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경험을 통해 깨달은 장사의 3대 핵심 스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잘 알고 있어도 나중에 장사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자리 선정입니다. 제가 장사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자리가 전체 매출의 70%를 좌우합니다.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맞죠? 그런데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건 맞을 거예요. 제 경험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푸드트럭을 운영했을 때예요. 견과류로 운영을 했고 나중에는 똑같이 적용하여 타코야키를 가르쳤습니다. 그분들 모두 처음에는 아무데나 가서 팔았어요. 그런데 매출이 정말 신통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누가 타코야키를 좋아할까? 그렇게 타겟을 정했어요. 바로 젊은 층, 특히 여학생들이었죠. 그래서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학교 앞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매출이 3배나 뛰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여학생들에게 사주려는 부모님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전략을 좀 바꿔가지고 퇴근하는 부모님들을 타겟으로 삼았죠.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1순위는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앞, 2순위는 아파트 입구였습니다. 이렇게 하니 저녁 장사도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장소 하나로 매출이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요. 이게 바로 장사 스킬의 힘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자리가 좋을까요? 일단 정말 자리 찾는 게 힘들다면 무조건 유동인구 많은 곳을 찾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학생도 많고 직장인도 많고 아파트도 많은 곳을 찾다가 마포역에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이렇게 진짜 자리를 모르겠다 싶을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택하는 게 좋은데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특히 사람이 많은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곳이 좋겠죠. 자리를 찾을 때는 티맵이나 네이버 지도를 이용했습니다. 두 번째 스킬은 단골 만들기예요. 자리 선정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단골입니다. 단골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바로 꾸준함이에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까봐 제가 하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매주 요일별로 고정된 장소에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A 대학교 앞, 화요일은 B 회사 앞 이런 식으로요. 왜 이렇게 할까요? 고객들이 저를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아, 오늘 월요일이니까 금 사장님 타코야키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입소문을 타고 장사가 계속 잘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골이 생기니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새로운 고객도 계속 늘어났어요. 이것도 한 가지 제가 했던 것을 예를 들자면 저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맛을 볼 수 있도록 공짜로 반 개씩 잘라놓고 그것을 꼭 주었습니다. 물론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땐 좀 속도 상하게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어보고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단골 형성이 꾸준히 되었죠. 세 번째 스킬은 북적북적 효과예요.
이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방법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단골을 잡는 방법이에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가 확실하니까요. 단골이 형성이 되면 이 단골들로 인해 새로운 고객들도 계속 유입이 됩니다. 저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네? 뭐가 맛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찾아오시는 거죠. 누구나 이런 경우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로 인해 또 새로운 고객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정신이 없지만 익숙해지면 기존 고객이 오면 일부러 맛있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죠. 그러면 새로운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구매를 또 해주세요. 그때 맛이 있으면 그분도 이제 단골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경험을 통해 깨달은 3대 핵심 스킬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성공적인 장사를 위해서는 몇 가지 더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초기 운영 자본을 최소화해야 하는 거예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죠. 작지만 강력한 제품으로 시작하세요. 다양한 메뉴보다는 하나의 시그니처 메뉴에 집중하는 거죠. 제가 몇 가지를 해보니 타코야끼와 양말 장사가 좋더라고요. 둘째, 철저한 재고 관리와 판매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매일 매출과 수익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이건 장기적인 성공의 핵심입니다. 타코야키는 그날 만들어서 모두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날 욕심을 좀 부려갖고 더 팔려고 밀가루 반죽하는 게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까지는 쓰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용이하죠. 또 양말은 재고가 남아도 썩지 않고 두고두고 팔 수 있으니 이것도 재고 관리가 편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차별화 경쟁력을 갖추는 겁니다. 맛, 서비스, 가격 중 한 가지라도 독특하게 만들면 고객이 반복해서 방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타코야키는 조금 비쌌지만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건타코가 정말 맛있게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맛으로 승부했어요. 양말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국산 좋은 곳으로 팔았고요.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가격을 저렴하게 하면 남는 게 많이 없지 않아요? 물론 저렴하게 팔아서 수익을 못 내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저렴하게 팔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도매상에 가서 협상을 했죠. 저는 장사를 할 때 그래도 좀 잘 파는 편이어서 도매상 대표님들이 저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우리 사장님들도 매출이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하고만 거래를 해도 도매상의 대표님들은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우리 도매처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객에게 저렴하게 팔아도 저희는 순수익이 많이 남습니다. 원래 노점 장사는 그래도 좀 남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는 가격을 고려해서 가격을 매기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저희가 저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시작이라도 꾸준히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새로운 매장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돼요. 언제까지 노점 장사만 할 거 아니잖아요. 현재 저희에게 교육받아서 장사 잘하시고 매장을 내신 분들도 꽤 계세요. 저번 주에는 애견 카페를 오픈하신 분도 계시고요. 타코야키 하시다가 타코야키 매장 내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지금 준비 중인 분들도 꽤 있습니다. 또 소자본으로 매장을 낼 수 있도록 제가 그걸 도와드리고 있는데 현재 돈을 모으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죠. 저희 카페에 보면 독서 모임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실행할 것들을 막 합니다. 거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까지 얼마 모으겠다 이런 말들도 꽤 있습니다. 어떠세요? 장사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스킬들이 단순히 노점 장사에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자리 선정 능력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온라인 마켓에서 상품을 어떻게 노출시킬지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매장을 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골 만들기 스킬은 어떤 일을 하든 고객 관리에 필수적이죠. 재고 관리와 판매 전략은 모든 비즈니스의 기본이 되고요. 결국 장사 스킬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해요. 장사 스킬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다고요. 고객의 마음을 읽는 통찰력이 있죠. 시장의 흐름을 타는 마케팅 감각이 있죠. 숫자의 춤을 이해하는 재무 능력이 있죠. 말의 예술을 구사하는 협상력이 있죠. 그리고 폭풍 속에서도 배를 안전하게 이끄는 위기관리 능력이 생깁니다. 이 모든 걸 조화롭게 연주해내는 게 바로 장사 스킬이에요. 이제 왜 제가 계속 이것을 강조하는지 아시겠나요? 장사 스킬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생존 기술이자 자유를 위한 열쇠입니다. 지금 당장 한번 행동해보세요.
여러분의 50대, 60대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장사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그만두란 얘기가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스킬만 늘린다고 해도 언제라도 내가 직장을 나왔을 때 혹은 내가 언제 여기를 잘렸을 때도 바로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평생 돈 걱정 없는 장사는 먼 꿈이 아니라는 거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부터 작은 변화와 개선을 시작해보세요. 꾸준한 노력과 전략적 접근으로 여러분도 얼마든지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작은 깨달음이 있었길 바라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댓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